자, 정혜민 차장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 꺼졌으니까 네. 이제 어떤 소부장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볼까요? 그럴까요? 갔으니까 이제 아직 네. 네. 원래 이제 제가 뽑아온 게 소부장의 이렇게 준비하라잖아요. 그렇죠. 예, 딜레마라는 얘기입니다. 딜레마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으로 제가 좀 상상의 나래를 좀 펴봤는데 과연 이 서프라이즈가 진짜 서프라이즈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하반기에도 이제 이 정도 실적이 좀 나와서 삼성전자의 이제 전체적인 실적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뭐 20조 후반, 30조 초반 정도가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저는 이번에 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좀 일회성 좀 이런 거 빼고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5조 초중반 정도가 좀 나온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을 본다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도 뭐 OLED 패널을 채용하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휴대폰 판매가 조금 정체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지금 아직까지는 코로나 사태에서 구매력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이 강력하게 나오거나 또 핸드셋, 그러니까 휴대폰 판매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과연 많이 팔릴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딜레마의 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정책적인 게 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런 반도체나 핸드셋 이런 가격이나 수요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 종목들이 뿜어주지 못하는데 소부장만 가지고는 전방위 상업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뭐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네.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소부장 쪽에 이제 너무 환호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정책은 멀고 돈은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가장 정책과 돈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에만 집중을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좀 이 관련된 뭐 종목들 또 이제 관심주들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뭐 SKC, 뭐 동진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뭐 거의 뭐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 좀 어울릴 만한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소부장에 관련된 이런 좀 정책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제 처음에 나왔었던 만큼의 그런 폭발력을 보이는 이제 그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 정책도 있고 돈도 모이는 쪽에 좀 집중을 하자. 그러니까 종목을 좀 압축을 하고 그 압축된 종목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돼서 노광 공정 좌우 옆에 있는 이제 그런 공정으로 좀 종목으로 좀 이렇게 집중을 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그 종목들은 이제 뭐 세정 공정까지 이제 관련된 종목들로 좀 지켜보시면 그래도 그냥 좀 우아한 소리, 약간 이제 좀 뭉뚱그려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 이쪽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물론 맞는 얘기기도 한데 또 뭔가 미세한 변화지만 뉴노멀이라는 표현들은 워낙 많이 등장하잖아요. 일상의 새로운 일상의 변화. 그러니까 시세로 보면은 오늘 아침 나온 이제 뉴스지만 해외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인텔을 추월했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클라우드 기반의 뭐 그래픽 카드, 뭐 그렇죠. 반도체이긴 합니다만 독특한 분야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 말씀하신 뭐 반도체 현물 가격의 어떤 변동성 이것도 내재되어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거죠. 있죠. 예. 네, 그래서 너무 고정된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좀 앞서 그렇습니다. 나가서는 그런 비전.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두 번째는 결국에는 어제 약간 포착이 됐습니다만 이 5G라는 통신 쪽의 이슈가 이제 중계기 쪽에 들썩거렸고 실제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이제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한국판 뉴딜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차가 궁극의 타켓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계기 시장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장비 쪽도 다시 들여다보는 분위기인데 자동차 얘기랑 같이 묶어가지고 한번 더 가보죠. 저는 뭐 지금 5G도 지금 상당히 뭐 저도 이제 된다고는 보는데 좀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5G 폰의 어떤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너무 더디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G는 자동차로 가야지 좀 폭발적인 수요가 나올 거예요. 자동차 자체가 하나의 중계기가 되는 그 순간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폭발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4G, 그러니까 그 주파수 대역도 지금 4G랑 크게 다를 거 없는 이제 그런 쪽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투자하고 인프라만 깐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시장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전기차의 어떤 전기차 시장의 확장 속도보다 5G의 속도가 생각보다는 조금 느려지고 있어서 5G는 약간 좀 뭐랄까, 그게 약간 추세가 강하게 쭉 이어진다기보다는 약간 좀 맴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5G의 투자는 뭐 드문드문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슈가 있는 쪽에서는 적어도 크게 빠지진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땐 5G는 괜찮다고 보고 저는 이제 좀 대형주 위주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면 하반기 코스피 지수의 뭐 마지막 퍼즐이라 그럴까요? 상승의 키 플레이어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자동차 제국들의 역습이라는 이제 주제를 좀 가지고 좀 와봤었는데요. 자동차 제국의 역습. 네. 우리나라입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뭐 결국에는 이제 뭐 전기차, 수소차 얘기입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역습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 뭐 거예요. 자동차 제국들의 역습이죠. 이제 가장 큰 제국은 이제 독일 쪽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테슬라 한번 타봤는데 네. 조금 감성적으로 봤을 때는 좀 떨어져요. 확대하는 게 뭐 승차감이나 뭐 어떤 그러니까 뭐 구시대적인 거지만 타면은 뭐 푹신하고 뭐 조용하고 뭐 이런 그런 거잖아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예, 그냥 하드하죠. 그냥 딱딱해. 약간 뭐랄까요, 그 좀 기계를 타는 느낌, 뭐 이런 게 좀 들긴 합니다. 쿠션도 딱딱해요. 네. 엉덩이 근데 아프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만족하면서 어떤 이제 과거의 자동차의 감성에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또 거의 100년 가까운 생산 역사를 갖고 있는 이제 독일의 자동차 제국들이 올 하반기부터 테슬라보다 훨씬 싼 가격의 전기차를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이제 그런 자동차 업체들한테는 뭐 곧바로 지금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하자 뭐 이런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약간의 이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는 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대차도 지금 내년에 나오는 이제 전기차들의 어떤 라인업을 좀 본다고 하면 저가격이면은 뭐 굳이 테슬라를 안 사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기술력이나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약간 이제 그 넘어오는 단계죠.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내연기관의 편리성이나 그런 뭐 안정성이나 또 다시 말하면 뭐 어떤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력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저는 이 2분기에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7월 한 뭐 말 정도에 나오겠죠. 그쯤에 좋지 않은 실적을 한번 확인하고 자동차, 그러니까 우량주, 이제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쪽에 접근을 해보셔도 저는 시장 대비 충분한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 뭐 유럽에서도 수소차 뭐 70배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큰 트럭이나 이런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배터리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수소 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오히려 소부장 2.0에 대한 정부의 어떤 이슈보다는 오히려 오늘은 이쪽 자동차, 수소차 관련된 그 뭐 무슨 퓨얼셀 관련 그렇게 좀 이름 달고 있는 종목이 강세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아까 김민희 매니저 있을 때 하죠. 좀 원래 매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뒷담화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요. 뒷담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주장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폭스바겐 그룹도 그렇고요, 뭐 BMW도 그렇고, 뭐 메르세데스 뭐 그쪽도 한국도 그렇고, 일본은 하이브리드에 좀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동차를 만들었던 세계 뭐 빅 세븐 뭐 이 정도 되는 이 업체들이 이제는 예전에 있었던 감성을 전기차로 이어서 자신들이 오래간 생산을 했었던 그 노하우로 이 이제 테슬라를 향해서 반격의 어떤 그런 역습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져서 저는 하반기는 어쨌든 자동차는 될 가능성이 있다. 대신 매수는 2분기 안 좋은 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한번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싶고, 단기적으로는 오늘은 수소차 좀 강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한때 그 테슬라의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테슬라가 주목을 받으니까 전기차라는 분야가 자동차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의 분야라고 이렇게 치부됐었지만 지금은 전기차가 주류입니다. 등장을 했죠.
현대가 삼성을 만나고 LG를 만나고 SK를 만나는 거는 다 읽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이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것은 그냥 이제 주류로 가는 거예요. 내연기관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렇습니다. 유가가 이미 증명을 해줬고,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이 큰 아젠다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관련 기업을 또 빨리 찾아야 되고 네. 정리해야 된다. 맞습니다. 앞서 몇 가지 했잖아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한원 시스템, 뻔한 종목들입니다. 현대모비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셨죠? 네, 예. 알았어요. 다 꿰뚫고 계시는군요. 네.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등장했는데 사실 이건 조금 앞에 갔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CNN이 보도한 건데요. 북한의 평양 원로리 지역에서 핵탄두 개발 포착 사진이 나왔는데 또 찬물을 한번 끼얹나요? 요건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민영 아나운서가 특징주 좀 정리하고 오도록 하죠.